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첫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종목은 총 3개인데요. 코스피 1개, 코스닥 2개입니다. 후보 리스트 종목은 총 6개였는데 그 중에서 3개로 압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서 시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흐름은 이와 같고요.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바로 SKC입니다. 단순히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973년 7월에 설립되었고 이후에 IMF 때 상장되었죠. 1997년 7월에 상장되었습니다. 여기 녹색 테두리 사업부를 보시면 전지박 또 가장 위에 있네요. 그쵸? 리튬이온 2차 전지 소재인 전지박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모빌리티 소재 사업부가 있고요. 그리고 LCD, 일반 산업재 부품, 태양전지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등을 생산 판매하는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부가 있고요. 여기가 가장 비중이 커요. 44%. 내수 수출 합쳐서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모빌리티는 12.6%고요. 이거 3분기 기준이에요. 그리고 폴리우레탄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프로필렌 옥사이드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화학사업부가 있고요. 여기도 적지 않죠. 그쵸? 비중이. 그리고 반도체, 부품 소재 등 제조 판매하는 전자재료 사업부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참 골고루입니다. 그쵸? 역시나 최대 주주는 단연 SK이고 상장사 SKC 솔믹스를 57.7% 보유 중인데 이제 합병. 그쵸? 그리고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켰죠. SKC 솔믹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SKC가 동밥사업 진출을 위해 올해 초에 인수한 어디죠? SK 넥실리스. SK 넥실리스는 100% 보유한 비상장사인 SKC FT 홀딩스를 통해서 SK 넥실리스를 100% 보유 중에 있죠.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반도체 소재, 화학 등 사업 부문이 실적 개선된 것도 있지만 바로 SK 넥실리스 인수 덕분인 셈이죠. 사업부 중에 가장 많은 이익을 냈기 때문입니다. 3분기에 SK 넥실리스의 영업이익은 152억 원을 기록했는데 일시적인 요인으로 다소 하락했지만 월 판매량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매출액 분기 1,0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에 4공장 증설을 마쳐서 연간 동박 생산 능력은 34,000톤까지 확대되었고 이런 가운데 2022년 6공장을 완공할 계획으로 1공장에서 6공장까지의 총 생산 능력은 52,000톤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SK 넥실리스는 연내 해외 공장 증설 계획까지 확정할 예정이죠. 해외 공장 증설로 SKC의 동박 생산 능력은 연간 13만 6천 톤까지 6천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SKC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사업 포트폴리오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한번 봐보겠습니다. SKC 코오롱 PI 지금 없잖아요. 그쵸? 작년 12월에 사모펀드 운용사에 매각했고요. 상반기에는 쿠웨이트 국영화학기업 PIC와의 합작사인 SK PIC 글로벌을 설립했고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천연 화장품 원료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알짜 자회사 SK바이오랜드도 매각했고요. 또한 8월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공정용 부품을 주력으로 하는 SKC 솔믹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켰고요. 또한 최근 이슈도 있었죠. 이거는 정말 최근이에요. 지난 22일 업계에 따르면 EVA 태양광 사업 부문과 백시트 태양광 사업 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불소 필름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 부문을 효율화함과 동시에 결국은 미래 성장 동력의 양대축인 어디요? 배터리 소재 사업부인 모빌리티 사업부와 반도체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를 계속해서 지금 실천해 오고 있는 거죠. 반도체 소재 부분은 또 고객사 인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게 뭐죠? 음료 주식회사에 코카콜라 있고 분리배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 비닐이에요. 페트병에 붙어있는 비닐도 재활용할 때 떼어서 구분해서 분리해야 하는데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비닐 소재가 유해 물질이라서 소각 폐기할 때 발암 물질도 배출되고요.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요즘에 많은 커피숍들이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또 변해가고도 있고 사회가 그래요. 그쵸? 변화의 바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늦은 면도 사실 있지만 또 최근에는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서 페트병 등 붙어있는 비닐, 라벨을 분리하지 않고도 인쇄 잉크만 씻어내면 라벨까지 100%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바로 SKC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라벨이 여기 PVC가 아니고 PET라고 되어 있죠. SKC는 2000년대 초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열수축 페트필름 개발에 성공했고 작년 기준 이 부분 SKC는요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코카콜라 페트병, 동남아시아 유니레버 샴푸 등 생활용품 용기를 감싸는 라벨이 열수축 페트필름으로 대체되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생산량이 2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유리병, 알루미늄병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만이 아니고 그 용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실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투자하시려는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쵸? 저 제품이 잘 팔리네. 내가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매매까지 이어지게 만들려고 일생생활에 관심을 두는 분들도 많을 텐데 SKC가 그런 거죠. 그쵸? 네, SKC가 이와 같은 부분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월 29일 기준 국민연금은 11.17%를 보유 중에 있고요. 이제 기술적인 흐름과 수급을 보면요. 최근에 시가총액이 큰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SK이노베이션은 또 정유주로도 묶이기도 하지만 2차전지 쪽 수급과 흐름이 매우 좋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부인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래서 난 중장기 투자를 하는 성향이야. 아무리 많이 올라도 일주일 이렇게 투자 안 해. 3개월, 6개월, 1, 2년 봐.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최소한 2차전지 한 종목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보입니다. 그쵸? 그래요. 외국인이 여기 보시면 지난 27일 크게 들어왔죠.
외국인도, 기관도 매수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오랜만에 거래량도 터졌고, 하락하는 60일선이 부담도 될 법하지만 2차전지 쪽이 워낙 흐름이 좋다 보니 좀 약간 더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뽑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오면서. 이번 주만을 놓고 뽑았지만 수급 관심 주다 보니 계속 볼만한 회사인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12월 첫째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1차 목표가는 95,000원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84,0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블랙 마스크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SNS텍입니다. 시가총액 작지 않아요. 네, 9,200억 원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거래량 아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파란색은 외국인 보유율이죠. 최근에 외국인이 지분이 꾸준히 단기에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회사 내용 좀 봐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1월 16일 기준으로 8% 보유 중인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2001년 2월에 설립되어서 2009년에 상장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단연 블랭크 마스크 매출액 비중이 100%입니다.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인 거죠.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 및 LCD, OLED,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마스크의 원재료로서 패턴이 형성되기 전의 마스크를 의미합니다. 왼쪽이 반도체 블랭크 마스크고요. 오른쪽이 디스플레이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반도체 블랭크 마스크에 대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빛으로 실리콘 웨이퍼 위에 회로 모양을 반복적으로 찍는 노광 공정을 할 때 빛이 회로 모양을 새길 수 있도록 그 회로 모양을 머금을 수 있도록 마스크 소재를 활용하는데 회로를 패턴을 새기기 전 제품이 바로 블랭크 마스크라는 거죠. 지난 9월 1일이죠. 지난 9월에는 차세대 블랭크 마스크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 및 EUV 극자외선용 소재 양산 시설 추가 확보를 위해서 53억 원의 토지를 구입했다는 공시가 있었고요. 또 지난 6월에는 이 공시 3개월 전 6월에는 100억 원을 투자해서 EUV용 블랭크 마스크 및 펠리클 기술 개발과 양산을 위한 신규 장비 투자에 나서겠다고 공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제가 그림도 보여드리고 설명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펠리클 기술 개발, 펠리클은 뭐냐면요. 마스크의 보호덮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값비싼 마스크 활용도를 높이고 오염도를 낮춰서 공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EUV용 펠리클은 기술 구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르면 내년 하반기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EUV용 블랭크 마스크 매출은 내후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EUV용 장비 도입에 따라서 EUV용 소재, 부품 관련 생태계가 내년부터 개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약 한 달 전에는 이처럼 이종림 SNS텍 부사장이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수입 대체 효과가 6
628억 원을 기록했고 국내외 시장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이제 수급과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여기 일별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수급 굉장히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좀 더 봐볼까요? 그쵸? 특히나 11월 11일부터 외국인의 매수는 지분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1월 10일, 그러니까 증가하기 전 11월 10일 외국인 지분율이 6.28%였는데 11월 27일 금요일 외국인 지분 살펴보면 8.85%로 최근에만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 증가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만을 놓고 보는 1차 목표가는 46,000원을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41,0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지난주 목요일 장 마감 후 리뷰 영상으로도 올렸었고요. 테크윙이랑 함께 그 전에는 지난 10월 18일 빠지면 매수할 주식 세 번째 기업으로도 소개해드렸던 바로 심텍입니다. 심텍은 메모리 모듈 PCB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이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모듈 PCB이고요. 오른쪽이 바로 메모리 모듈 PCB입니다. D램 반도체 기억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복수의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를 표면에 실장해서 모듈화한 PC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텍은 1987년 8월에 설립되었고요. 2015년에 7월에 심텍 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돼서 2015년 8월에 재상장되었죠. 이거 재상장되고 올해가 6년 차죠? 5, 6, 7, 8, 9, 0. 그쵸? 네. 재상장되고 첫 상한가는 올해 나오기도 했다는 게 그만큼 올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DDR5 관련돼서는 내년부터 관련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2022년에 본격적으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과거 DDR4로 전환되는 시기였을 때보다 수혜폭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래픽 D램 경우에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게임 그리고 영상 등에서 요구하는 화질은 점차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차세대 그래픽 D램의 수요는 꾸준히 수요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한편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얼마요? 500억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부채 비율 감소에 힘쓰면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것은 뭐다? 네,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급과 흐름 살펴보시면요. 지난주 중반부터 보세요. 그쵸? 안 보이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데, 일별 수급을 보시면 수요일부터 터졌는데 거래가 이때부터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 전후로 외국인 이미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사모펀드는 6거래일째 매수를 지속하고 있죠. 현 주가는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구간으로 진입한 상황인데, 메이저의 수급이 일단 긍정적인 가운데 최근 테크윙, ISC, 엑시콘 등의 DDR5 관련주의 흐름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9월 22일 기준으로 6.19%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만을 놓고 보는 1차 목표가는 22,000원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19,45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2월 첫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점검 영상은 수요일 장중에,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 낮 12시에 업로드 됩니다. 참고로 수급관심주 선정에 앞서서 후보리스트 종목 영상은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 가족에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